알려주고요. 그리고 AN과 A의 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이 문제 보면 AN과 A의 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두 번째 항을 알려준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알고 있으면 돼요.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이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임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다? D이다. 그러면 AN 반대로 보내면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써도 똑같은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게 되고요. 등차 수열에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뒷항에서 앞항을 뺀 것이 항상 같으면 등차 수열이잖아요. 즉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공차고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그 바로 앞에 항 A의 N 플러스 1을 빼도 공차예요. 공차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요때 A의 N 플러스 1끼리 모아주고 AN을 반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 몇 개? 두 개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AN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방법이에요. 등비 수열이라는 건 뒷항에서 앞항을 나누어 주면 되죠. 즉 뒷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눠주면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을 보고 우리는 아 공비가 R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AN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 분모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식을 보면 아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구나. 그러면 AN 반대쪽으로 보내볼까요? A의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으로 써도 공비가 얼마인? R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공비에 대한 얘기 다시 해볼까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뭐 된다? 공비. 공비가 같은 수열이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첫 번째 항을 나눠줘도 공비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AN과 A의 N 플러스 1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 분모니까. 자, 이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AN이 뭐다? 등비 수열임을 알면 돼요. 또 요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할 수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네요. 즉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두 개 곱하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럴 때도 우리는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기억하세요. 기억할게요. 그대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조건 보세요. 요거. 자, 이걸 보는 순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즉, 이 AN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2가 얼마래요? 2래요. 그러면 A4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고 듣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등비 수열에서 공비 하나만 구하는데 집중하지 마라. 등비 수열의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AN이 무슨 수열일 때? 등비 수열일 때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 A1은 첫째 항 공비가 R일 때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다? N 플러스 K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눈 값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연결된 것들이 다 공비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그냥 A5랑 A2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1에서 R을 곱하면 A2죠.
A2에서 R을 곱하면 A3, A3에서 R을 곱하면 A4, A4에서 R을 곱하면 A5예요. 그런데 나는 A2에서 A5로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돼요? 3번 곱해주면 되죠. 즉 A2에다가 공비를 몇 번? 3번 곱해주면 A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은 이유로 양변을 A2로 나눠보면 A5에다가 A2를 나눠버리면 공비의 세제곱이 된다고요. 자, 이때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어디서 나온 것이다? 이 5와 이 2. 5 빼기 2 하면 3이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나눠요. 무슨 수열일 때? 등비 수열일 때. 그러면 공비의 무슨 제곱? k제곱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양변에 an 곱할게요.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r의 몇 제곱? k제곱을 해주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A2를 알고 있고 공비를 알고 있는데 나는 A4가 궁금한걸? 그러면 A2를 알고 있기 때문에 A2에서 출발하라고요. 얼마 차이 납니까? 2 차이 나죠. 즉 공비를 몇 번? 2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2는 2고요. 공비는 3이니까 3의 제곱이죠. 따라서 2 곱하기 9 하면 얼마가 된다? 1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좋은 문제죠.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뭐죠? 급수. 급수와